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정사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근거 법령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법 개정 이후 제1회로 사무관으로부터 출발한 공직 경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행정사 자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2013년도 말입니다. 이제 행정사 자격을 받고 2014년도 초에 바로 1기 행정사 기본소양교육과 실습교육 한 달여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바로 이제 서초동 법원 앞에 소망행정사 사무소를 창업을 하고 행정사 업무를 실시하면서 바로 또 옆에 큰 강당까지 마련해서 교육도 다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행정사협회 당시에 그 교육 부회장으로 또 교수로 법률정책 자문위원으로 봉사하면서 또 현행 행정사법 개정을 위해서도 함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2021년도 6월 10일 8개 회가 하나로 통합돼서 대한행정사로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에 제가 초대 이사 및 교수로 위촉받아서 이제 교육도 하면서 또 행정사 일도 하면서 협회 이사회도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교육에서 기본 소양교육 첫 과목 행정사 법령 제도 예, 이 과목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 일을 하면서 행정사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굉장히 어떤 업무가 들어오면은 관련 근거 법령을 먼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거 관련 법령을 꼭 좀 이해를 해야 돼서 또 특히 국민들의 상담이 들어올 때도 이걸 잘 설명을 하고 그대로 또 업무를 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이걸 많이 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행정사법 제도 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첫 시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행정사법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관련 법령을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국가보훈처에 해당되는 국가보훈유공자 등록 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사는 정부의 중앙부처는 물론 또 지방광역시도단체 또 시군구 기초단체 업무까지도 다 저희 행정사들이 해야 될 업무 분야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비교적 들어오는 업무 중심으로 오늘은 그 근거 법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훈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 보훈보상 대상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두 가지 법률을 꼭 알아야 됩니다. 이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다 보면은 업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구체적인 내용 양식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영업정지 취소 구제 업무, 이건 이제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제 식품위생법, 식당에서 어떻게 잘못하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 또 청소년들을 이제 융음시험에 들여보냈다. 또 음악산업진흥, 노래방 같은 데서 잘못 이제 하다가 영업정지나 취소를 당했을 때
구제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음악산업, 진익에 관한 법률 등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정지, 이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도로교통법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음주운전이 상당히 강화가 됐죠. 종전보다는. 그래서 참 술 먹고 운전하는 일은 물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사들이 또 구제를 해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교통법, 이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출입국 관리 업무, 이제 출입국 관리법이라든가 국적법,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뭐 일일이 각 분야별로 다 이제 업무를 받아서 처리도 해봤습니다만은, 특히 제가 처음 행정사를 시작하면서 개업을 하면서 이제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게 됐어요. 외국인 여인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막막하더라고요. 왜? 저는 출입국 관련 기관에 한 번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출입 관리 업무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몰라서 못한다고 하면 됩니까? 행정사가? 어떻게 하는지 처리해야죠. 하도록. 만약에 저희가 도저히 불가능할 수 없다면 출입국 전문 행정사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쪽으로 인계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여튼 모험 삼아서 꼭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먼저 근거 관련법을 찾았습니다. 출입관리법, 국적법, 정말 달달 애우다시피 하면서 한번 봤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니까 전부 답이 나와요. 양식까지 다 나와요. 그때 당시에는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되고, 또 본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어야 되고, 3천만 원 이상 어떤 현금이나 또 예금 증서나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제가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양식까지 갔다가 이제 설명을 고객이 찾아와서 해줬더니 그렇게 그냥 좋다고 그래요. 여태까지 이렇게 시원한 답을 처음 들었대요. 제가 뭐 알아서 했습니까? 처음 업무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뒤에 이제 출입관리 업무에 대해서, 특히 대림동에 중국 동포가 많고 또 고려인 동포들은 동대문에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님들이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대림동 쪽에 또 출입 관련 업무하는 연수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또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출입국 관련 대행기관 등록까지 다 했고, 지난 7월 달에는 출입 관련 대행 기관에 대한 또 보수교육까지 받고 다시 또 대행기관 출입증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법을 알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관련 업무, 이것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것도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가해자 쪽하고 피해자 쪽이 같이 들어와야 돼요.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동의가 있다면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가 없을 때는 같이 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또 이제 불법 건축물 이행 강제금, 이건 건축법에 있습니다. 저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한 몇천만 원 과징금이 나왔어요. 강제 이행 강제금으로. 그런데 이게 저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건축법을 보면서 또 해결해서 다시 그 이행 강제금이 약간의 조정도 받았습니다. 토지보상 업무, 토지보상 업무는 물론 헌법 23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국민이 손실을 받았을 때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권한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거기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특히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 특히 토지보상 업무는 변호사와 행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출입국 관련 업무도 변호사와 행정사가 공식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 업무를 할 때 항상 저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이 업무를 많이 상담도 해주고 또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가격 공시에 관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죠. 그리고 건축물 불허가 구제, 이런 법률을 또 참고해야 됩니다. 저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 동대표들이 저한테 와서 또 해결해 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행정 절차에 따라서 처음에 이의신청도, 의견서도 제출하고 이의신청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조정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법을 알면 다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허가 대리 업무, 우리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 업무가 행사법 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법인 설립 허가, 또 이건 민법상 법인에 관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상 법인 설립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관청이 허가로 설립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을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 일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문제, 환경분쟁조정법. 제가 얼마 전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상당히 우리 행정사들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 행정사들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자동차 등록 업무. 자동차 등록 업무도 저는 실습 행정사 교육을 할 때 실습할 때 반드시 행정법원, 서초구청, 또 이제 그 서초구청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 출입국 관리 업무 처음에 있기 때문에 출입관리 사무소 반드시 실습장소로 택했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도 우리 행정사가 많이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 도로교통법,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층간소음 문제가 될 때 주택법의 층간소음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에 관한 문제, 복지법이 이러다가 복지에 관한 것도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저는 특히 병원 설립에 관해서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학교 설립은 물론요, 교육관에서 이제 학교 설립 인허가, 대학 설립 인허가, 요즘에 특히 정보화 시대 사이버 대학 설립 인허가 문제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러한 근거 법령을 알아야 된다 해서 오늘 행정사 주요 업무와 관련한 근거 법령, 주요 법령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행정사 업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근거 법령을 먼저 찾아야 돼요. 찾아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보면은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우리 행정사님들 공직에서 오랫동안 또 근무도 하셨고 또 시험 봐서 그 어려운 시험 과정을 합격해서 들어온 행정사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만한 실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요령만 알면 반드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반드시 이런 근거 법령을 찾아서 업무가 이제 국민 상담, 또 고객들의 상담이 들어올 때 행정적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근거 법령을 먼저 찾아서 상담도 해주시고 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해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정사 주요 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정사로서의 큰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